네, 안녕하세요. 민세홈 행정사 그룹의 심유중 대표행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세홈 행정사그룹의 권기성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 행사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카페라는 이렇게 좀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간략하게 우리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우리 또 관심이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또 수험생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같은 현업을 하고 있는 우리 행정사분도 계실 건데요. 일단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자격증, 공인 자격증으로 이제 편성된 지가 이제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네. 이제 10회 시험을 이제 치른 상태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행정사 하시면은 정확히 어떤 분야를 종사하고 있는지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세요.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인식이 행정사는 이제 민원 문서 작성하고 뭐 대행하고 대필하고 뭐 이런 행정서사 개념이 좀 아직 남아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행정사 업무가 너무 좀 이렇게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요. 특히 저희 민세홈 행정사 그룹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게 우리 제조업 인허가, 그렇죠? 네. 우리 인허가 분야하고 그다음에 기업 경영 컨설팅 분야잖아요. 네. 우리 행정사 업무 중에서도 다양한 업무가 많은데 우리 행정사님은 어떤 업무를 처음에 주력으로 하셨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이제 접근하기 쉬운 권리부재 쪽으로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했다가 네. 제가 또 예전에 또 제조업 경력이 있어서 네. 거기서 또 이제 제조업 인허가 쪽 분야를 또 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조달 관련해서 네. 오. 또 업역을 좀 확장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때 그래도 가장 베이스로 두고 있는 게 우리 뭐 행정사 실무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부동산에 관련된 우리 각종 우리 행정 공법 관계 공법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건축법, 도로법부터 해서 환경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행정사 업무에서 가장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심도 있게 물론 그 외에 행정심판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항상 기본이죠. 베이스 중에 베이스고. 자, 우리 공개사 행정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다양한 업무를 또 수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량을 좀 더 넓혀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공장을 등록을 하거나 예를 들면 식품 제조 가공업 인허가를 받을 때 공법적 지식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뭐 에피소드 있으면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뭐 에피소드랄 것도 뭐 없는 게 네. 가장 먼저 이제 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네. 건축물 용도라든가 또 이제 개별 입지 네. 이제 제한 여부 같은 거, 업종 제한 여부 같은 거를 요거를 미리 이제 체크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시든지 뭐 공장 계약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너무 간과하시고 좀 네. 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세요. 네. 그래서 미리 계약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그런 부분 이제 저희가 미리 체크를 해드리고 진행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공법적인 영역에서 좀 너무 어려워하시고 네. 그래서 좀 간과하시는 그런 좀 부분이 안타까운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의뢰인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행정사 분들께서 이 업무를 수행할 때도 항상 그 사전에 인허가 입지에 대한 우리 토지라든지 건축물의 입지 분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인허가 업무를 하는데 이걸 모르고 시작하신다면 이거는 사실 업무를 확장하기 힘들죠. 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 또 행정사 업무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뭐, 네. 다양하게 또 분야가 많은데 네. 기업을 상대하는 분야로는 뭐 정책자금, 네. 뭐 또 메인비즈, 이노비즈 각종 인증 네. 같은 것도 있겠고요. 네. 네. 기업의 전반적인 이제 행정 법령에 대한 자문 서비스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뭐 경영 컨설팅이 되겠죠. 네. 사실 그 경영 컨설팅 업무가요. 우리 행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경영을 컨설팅하는 업무는 사실 자유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게 인허가 업무잖아요. 또 인허가 업무는 사실은 알다시피 우리 행정사법에 의해서 행정사만이 수행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변호사는 뭐 법률 사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리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적은 다른 뭐 경영 지도사라든지 또 경영 지도사 외에 또 우리 보험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보험하시는 분들이 보통 경영 컨설팅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 우리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 가입을 유도를 해서 사실 그 부분에 좀 폐해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네, 좀 이 시장이 경영 컨설팅 시장이 약간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네. 이제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도 많이 관여를 하고 시장에 계시고,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끼어 팔기식으로 네. 또 부수적인 또 리베이트를 받기 때문에 또 약간 자금적인 낭비가 저는 심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그 보험을 가입하는 게 필수는 아닐 텐데, 그죠? 어쨌든 우리 정당하게 뭐 세무사든 노무사든 행정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용역을 제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로 대가를 용역을 지급을 받아야지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끼워 팔기식으로 해서 그런 것보다도요, 그렇죠? 저희가 업무를 수행할 때도 사실은 우리 경영 컨설팅 시장을 사실 우리 행정사들이 좀 주도적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저희 업무로 확보하게 만드는 그런 업무를 이제 하는 게 제일 맞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또 우리 행정사가, 우리 신규 행정사분들이 또 우리 가장 신경 써야 게 사실은 뭐 마케팅 업무죠. 마케팅이나 영업력에 대해서 네.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맞습니다. 자, 우리 식기 행정사분들도 이제 곧 나오실 텐데요. 물론 실무 수습도 받으면서 각가지 우리 행정사 기본 업무에 대한 지식도 공부를 하겠지만 사실은 마케팅이 되지 않으면요, 이건 전혀 업무를 확장할 수도 없고요. 옛날처럼 뭐 블로그, 뭐 네이버 블로그만 해가지고는 사실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데 한계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행정사 업무 지금 저는 6기 시험 출신 행정사고요. 그 이전에 우리 법무부에서 제가 공직 생활을 했고요. 자, 제 당시만 했을 때도 2019년 당시에 블로그만 해도요. 충분히 월 2, 3천씩 벌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워낙 우리 또 8기, 9기도 나오면서 이제 10기도 나오면서 이게 가격 경쟁에 대한 좀 치열해졌죠. 그러면 우리 수익 단가가 점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항상 타겟팅을 조금 더 뾰족하게 해서 나만의 스페셜 우리 분야로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갈 때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할 것인지 이미지 메이킹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충분히 소득 구조가 극과 극을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항상 좀 우리 우리 행정사분들이 항상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행정사업도 이게 전문직이긴 하지만 넓은 입장에서 봤을 땐 자영업이라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어떤 자영업이든 기본적으로 이제 차별화가 있어야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워낙에 이제 행정사 업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뭐 좀 자기가 어느 분야를 특화시켜야 될지 고민도 많으실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자기만의 이제 전문 분야를 네. 개척을 하시는데 일단은 좀 여러 분야를 한번 경험을 네. 해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고른다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하시면은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행사님께서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1년차 때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해당 업무에 대한 자기만의 이제 특화된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요. 네. 그래서 저희 행정사 업무 중에서도 정말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단연 단 한 가지 업무만으로 월 2, 3억을 벌고 계시는 우리 행정사분이 계시죠? 네네. 네. 그분도 사실은 정말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자기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잘했기 때문에 또 그런 성과가 있는 거고요. 물론 저희도 제조업체하고 사관학교도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점점점 우리가 이제 사세가 확장되고 있고 또 10기 이제 앞으로 행정사분들 나오시니까요.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조금 이게 유능한 행정사분들 좀 영입을 해서 자, 우리가 행정사 업무 외에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또 교육할 수 있는 또 그런 우리가 채용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또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공교사 행정사님께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된 분야가 우리 조달 업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조달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을 주로 상대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업에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조 업체에 대한 업체 파악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네. 요게 이제 설정이 되면은 이제 그 기업이 지금 조달 행정을 하는데 어느 게 가장 시급하냐.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제조업 인허가가 필요하냐. 그리고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건축물 용도상으로 대체가 가능하느냐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 뭐 상시 근로자 수도 이제 파악이 돼야 되겠고요. 업종별. 맞습니다. 네, 항상 이제 조달행정 같은 경우에는 업무 파악에 들어갈 때
이제 큰 그림 안에서 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까지 진행해 드릴 수 있고 이런 데에 대한 업무 분장도 또 해야 되고 근데 네. 이런 부분은 이제 행정사 혼자 하시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자기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긴 기간을 맡아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이제 그거 또 사람은 또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 긴 기간을 이 일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기 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행정사분들이 여러 개 연계되어 있는 코업식으로 네. 같이 연계해서 뭐 운영하는 방법이 뭐 좋다고 봅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행정사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코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우리 각각의 분야 속에 우리 해당 업무가 어떻게 연계가 돼 있는지 사실 모든 우리 행정 관련된 전문 분야도요. 사실 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 경영 컨설팅 속에서 파생된 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조달 행정인 분야가 있는 네. 것처럼 자, 제조업 인허가를 받을 때도 반드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많은 인적 관계도 또 우리 만드시고요. 자, 그 외에 우리 또 행정사가 사실은 뭐 네이버 상으로라든지 이렇게 보면 뭐 소득이 뭐 월 300도 못 번다. 그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개상 행정사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저도 이제 행정사 업을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의 뭐 소득에 대해서 향간에 좀 떠도는 소문을 좀 네.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인보다 많이 못 번다, 뭐 그런 향간의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행정사 업에 뛰어들고 나고부터는 뭐 그런 근거 없는 네. 소문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이 다 끝났어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뭐 행정사의 뭐 편차는 있지만은 네. 절대 이제 뭐 직장인보다 못 번다거나 네. 절대 비전이 없는 전망이 없는 직업은 절대 아니라고 네, 제가 맞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소득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뭐 갖가지 뭐 우리 인터넷상에 좀 말들이 많은데요. 저도 어쨌든 행정사를 개인 사업자로 지금 운영 중이고 있진 하지만 사실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면서 가장 큰 걱정이요. 우리 세금 문제죠. 세금에서 우리가 최소 우리 세율 뭐 저도 마찬가지로 38% 우리 한창 코로나가 이슈가 터졌을 때 그때 한참 의약예품 우리 인허가 마스크 인허가가 참 많았죠.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알기로는 너나 없이 월 1억은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 우리 행정사 인허가 업무 중에 우리 뭐 마스크 업무라든지 그 외에 우리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우리 또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도 많았고 네. 또 그 당시 또 이슈가 많았던 게 우리 또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네. 밀키트 사업. 네, 그것도 참 많았죠. 자, 그래서 우리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요. 해당 이슈가 터질 때마다 우리 행정사가 주도적으로 해서 시장을 독점하거나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 소득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경험을 저도 해왔고요. 또 최근에는 최고 요소수 관련해서도 우리 행정사분들이 좀 많은 어백을 또 개척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그래서 항상 사회적인 이슈에 어떠한 행정 인허가라든지 행정 관계 법령 우리가 들어가서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항상 연구를 하고 시장의 사항을 많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행정사라는 게 이제 업역이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해당 뭐 사회적 경제적 이슈에 이거를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네. 뭐 시장을 먼저 선점하시는 게 네.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네. 저희 그 민세움 행정사 그룹은요, 우리 서울 강남에 선릉역에 저희 사무소가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10기 행정사 분들도 이제 곧 이제 우리 발표가 날 텐데요. 뭐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오셔가지고요, 뭐 자문이나 상담 받으셔도 되고요. 또 우리가 또 기회가 좋대 우리가 또 마련이 되면 우리 또 채용 계획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우리 또 권기찬 행정사님은 지금 1년 차 이제 신데 엄청 유능하십니다. 자, 특히나 우리 업체가 여러 군데가 생기면서 그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스케줄 관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님이 정말 업체 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신경을 잘 써서 자, 우리가 뭐 주 몇 회 출장이 잡혀 있으면 스케줄 관리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우리 프로세서에 따라서 이 서류를 언제 들어가야 되고 언제 작성해야 되고 또 업체한테 언제 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업무를 정말 깔끔하게 우리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잖아요. 사실 이 업무가 사실 우리 신규 행정사분들께서 오셨을 때 가장 큰 좀 배워야 될 우리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제조업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넓게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 컨설팅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는 게 이런 행정법적에서 이제 공법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에서 어려움을 겪으셔서 네.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안 쓰시게끔 네. 이제 행정사가 절차별로. 한 발 앞서서 이제 네. 스케줄을 관리를 해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이 스케줄 관리가 정말 인허가 업무에서는 핵심이죠. 네, 핵심입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뭐 권리 구제도 있을 텐데요. 권리 구제는 뭐 우리 제일 흔히 할 수 있는 영업 정지라든지 음주운전, 행정 심판, 학교 폭력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 물론 그 업무만 또 우리 하시는 행정사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 업무가 뭐 결코 우리가 수입료 단가가 뭐 낮고 높고 그걸 떠나서 어차피 이거는 우리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행정사가 분명히 해야 될 분야이고, 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권리 구제 업무 외에 이제 기업에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또 차후에 우리 공교사 행정사님도 우리 같이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요. 자, 우리 앞으로 우리 10기 행정사분들 저희 우리 민세움 행정사 그룹과 함께 더 많은 우리 시장을 또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10기 행정사 예비 행정사 여러분들하고 저희 기업 네. 시청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항상 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도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또 해가지고요. 네. 야외에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네.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제조업 창업 사관학교와 제조업 강국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됐죠?